자, 그럼 우리 4의 2단원 볼게요. 우리 지난주에 4의 1단원 했어. 4의 1. 4의 1은 설명하는 글을 한 편 읽으면서 우리 설명하는 글이란 뭐고 설명하는 글이 어떤 특징이 있고 그리고 설명하는 글은 대상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설명 방법을 사용해서 글을 써서 독자를 이해시켜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설명하는 글에 대해서 이해가 완벽하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도 설명하는 글을 쓸 수 있어야겠지? 그래서 우리 설명하는 글쓰기에서는 설명하는 글의 특성을 정확하게 안다. 그리고 대상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설명 방법도 다 안다. 그리고 나서 이 설명하는 글을 쓰는 과정을 그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글을 쓸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간단하게 정리 먼저 하면 설명하는 글. 자, 우리 설명하는 글은 어떤 걸 설명하는 글이라고 한다? 바로 어떤 대상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서 독자가 그 정보를 쉽게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글을 설명하는 글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우리 설명하는 글은 정보기 때문에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거야. 자, 객관적이어야 돼요. 내 생각을 드러내는 글이 아니고 그냥 객관적인 것, 그러니까 정확한 것만을 전달하게 됩니다. 내 의견, 내 생각 이런 것들이 아니고 자 그리고 이 사실 그 자체여야 돼요. 두 번째, 정확한 사실만을 전달한다. 바로 객관적이다. 그리고 사실성을 갖는다는 바로 정보를 전달한다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자 이것을 바탕으로 독자가 쉽게 이해를 해야 되니까 세 번째, 자 독자의 수준에 맞는 쉬운 단어들을 사용해야 돼요. 너무 어렵거나 너무 복잡하게 쓰면 안 돼. 그래서 쉽게 쓴다. 편의성. 자, 그리고 문장이 너무 길어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워지면 이해가 안 되겠지? 그래서 네 번째, 문장의 길이는 짧고 뜻은 분명하게 드러나야 된다. 이걸 우리 명료성이라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 설명하는 글은 일정한 체계, 짜임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 그래서 우리 체계성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냐? 처음, 가운데, 끝.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죠? 우리 설명하는 글은 처음, 가운데, 끝의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 짜임에 맞춰서 써줘야 돼요. 우리 설명하는 글의 처음 부분에서는 내가 글을 쓰는 동기나 목적, 그리고 내가 무엇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지, 설명할 대상을 소개하는 것으로 처음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이 설명 대상을 소개하려고 할 때 독자로 하여금 알고 싶도록 끌어들여야 돼. 그래야 독자가 이 설명하는 글을 읽어주겠지. 그래서 설명 대상을 소개할 때는 독자의 흥미나 호기심을 유발하는 내용들을 넣어줍니다. 자, 가운데에서는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들어가는데 이때 다양한 설명 방법을 사용해서 대상의 특성을 정확하게 그리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줄 거고요. 끝으로 가면 지금까지 했던 정보를 요약 정리하는 문장이 들어가야 돼요. 요약 정리, 그리고 독자에게 어떤 당부의 말을 하거나 혹은 앞으로의 전망이나 의와 같은 것들을 밝히면서 마무리를 짓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가 설명하는 글을 써볼 거예요. 그럼 이 친구가 설명하는 글을 어떻게 쓰는지 단계를 꼭 기억해야 되고 그 각각의 단계가 어떤 순서대로 진행되고 각 단계에는 어떤 활동들을 해야 되는지를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설명하는 글을 쓰러 바로 가보자. 이제 설명하는 글의 특징은 알았으니까. 자, 우리 첫 번째 단계입니다. 계획하기 단계. 자, 우리 어떤 글을 쓰는지 간에 계획이 가장 첫 번째인데 계획할 때 해야 되는 게 뭐냐? 바로
주제와 목적, 예상 독자를 정하는 게 계획하기 단계예요. 일단 우리 설명하는 글을 쓰기로 했으니까 글을 쓰는 목적은 정해져 있어. 목적은 뭐니? 정보를 알린다. 독자에게 이 정보를 이해하도록 알려주겠다. 이게 목적이야. 그럼 예상 독자는 왜 첫 부분에 예상 독자를 정해야 될까? 바로 주제를 잡고자 할 때 무엇에 대해서 설명할까? 자, 이 고민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게? 예상 독자. 예상 독자가 어떤 부분에 흥미나 관심이 있을지를 고려해줘야 돼요. 또 글을 쓰는 나도 그 부분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자 하고 또 예상 독자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을 주제로 잡을 거고요. 또 이 예상 독자의 수준을 고려해서 얘네들의 수준에 맞는 적절한 자료를 수집해야 돼요. 내가 알고자 하는 정보가 들어있다고 해서 너무 어려운 정보, 예를 들면 막 어떤 박사 논문 막 이런 거 갖고 왔어. 애들이 이해 못해.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 자, 설명하는 글은 독자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상 독자를 먼저 정리하고 이 예상 독자의 흥미나 관심사 등을 고려해서 주제를 잡고 이 주제와 어우러지는 그리고 독자의 수준에 맞는 자료를 수집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주제, 목적, 예상 독자에 따라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1단계에서 해야 되는 게 뭐다? 계획하기. 계획하기는 뭐 한다? 주제, 목적, 예상 독자를 정하는 단계다. 자, 그러면 자 민재가 체육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자, 친구와 대화를 나누죠. 줄다리기 정말 재밌다. 맞아. 이렇게 재미있는 줄다리기가 어떻게 생각났을까? 자, 자기가 궁금해졌어. 그래서 알아봅니다. 아, 이런 깊은 뜻이 담겨 있구나. 이참에 줄다리기에 관한 여러 정보를 찾아보고 친구들에게 알려줘야지. 자, 그래서 계획하기 줄다리기입니다. 이게 뭐예요? 설명할 대상. 바로 주제가 나왔고요. 자, 정보를 알려줘야지. 여기가 목적이죠. 자, 누구들에게? 바로 내 친구들. 여기가 누구예요? 예상 독자자. 자, 체육대회에서 줄다리기를 해보고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궁금해졌어. 줄다리기에 대해서. 그래서 줄다리기에 관한 정보를 친구들에게 알려주는 글을 쓰고자 합니다. 자, 지금 주제, 목적, 예상 독자 정리가 끝났죠. 자, 아래 가시면 주제. 자, 우리나라의 전통놀이 줄다리기를 다룰 겁니다. 목적은 줄다리기에 관한 여러 정보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 글의 목적은 정보를 알려줘야지 라고 얘기했죠. 자, 예상 독자는 친구들입니다. 자, 첫 번째 단계 계획하기고요. 글의 주제, 글을 쓰는 목적, 예상 독자 등을 떠올려서 정하는 단계예요. 자, 왜? 주제, 목적, 예상 독자에 따라서 어떻다? 글의 구성이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부터 글쓰기 단계가 시작된다. 자, 그럼 일단 다 정했어요. 그러면 글쓰기, 줄다리기에 대한 정보를 모아야 내가 이걸 정리해서 친구들에게 알려줄 수 있겠지? 자,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자료를 수집하러 가볼 겁니다. 자, 여기 두 번째 내용 생성하기 단계예요. 자, 내용 생성하기에서는 뭐라는 거냐? 자, 다양한 자료에서 대상과 관련된 정보를 찾을 건데요. 자, 그 중에 독자의 수준에 맞고 주제와 어우러지는 것. 주제에서 벗어난 자료는 뺄 겁니다. 수집을 했다 할지라도 이거 주제랑 좀 거리가 있네? 그럼 뺄 거예요. 이건 독자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뺄 거예요. 그럼 독자에게도 맞고 주제와도 맞는 것들을 남겨서 그 중에 글에 어떤 것을 담을 건지 추려낼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가 각각의 자료에서 찾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책. 자, 책에서 뭘 찾았니? 바로 줄다리기의 뜻.
여러 사람이 편을 갈라서 붉은 밧줄을 마주 잡고 당겨서 승부를 겨루는 놀이다. 자, 뭐가 나오고 있어요? 줄다리기의 뜻. 자, 어떤 것의 뜻을 풀어 설명했으니까 당연히 정의의 설명 방법이 사용됐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자료는 신문 기사에서 찾아봤어요. 민속 문화의 상징, 줄다리기의 가치. 자, 줄다리기는 매우 가치 있는 놀이다. 자, 줄다리기는 가치가 있는 놀이입니다. 왜? 우선 우리는 줄다리기에 참여함으로써 몸을 움직일 수 있다. 자, 바로 몸을 움직일 수 있고요. 줄다리기는 오락거리로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근심과 걱정을 잊을 수 있도록 하여 정신적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줄다리기는 놀이에 참여하는 공동체를 결속하게 하고 개인에게는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해준다. 자, 지금 줄다리기의 가치 두 번째, 세 번째. 이기기 위해서는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자, 이렇게 본다면 종합하면 줄다리기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측면에서 조화를 이루는 놀이여서 그래서 어떻다?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자, 앞에가 원인, 그 결과 줄다리기는 교육적으로 가치 있다. 줄다리기가 가치가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바로 여기서는요, 줄다리기의 가치. 어떤 점에서 이러저러한 요인으로 인해서 줄다리기는 교육적 가치가 있다라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어때요? 인과의 설명 방법. 자, 줄다리기의 가치 나오면 인과라는 거. 자, 그럼 넘어가 볼까?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자료, 누리집을 찾아봤어요. 자, 누리집을 봤더니 자, 줄의 구조의 이해를 돕는 사진이 나오고 있고 자, 줄다리기에 사용하는 줄은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머리, 몸줄, 곁줄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자, 여기서 나눌 수 있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걸 이루어진다로 바꿔봅니다. 자, 지금 줄이 머리, 몸줄, 곁줄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죠? 바로 줄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로 나눠서 설명한 거야. 자, 우리 구성 요소별로 나눠서 설명하는 방법 뭐라고 불러? 뭐라고 불러? 구성 요소? 응? 그렇지, 분석. 자, 분석의 설명 방법. 자, 우리 구조라는 말 나오면요. 동그랗게 하자. 구조. 자, 구조라는 말 나오면 분석입니다. 자, 줄은 전체적으로 앞부분은 굵고 끝으로 갈수록 가늘어진다. 중심의 굵은 줄을 원줄 또는 몸줄이라고 한다. 이 몸줄은 너무 크고 무거워서 직접 잡아당길 수가 없다. 그래서 곁줄이라고 불리는 작은 줄들을 몸줄의 좌우로 늘어붙이고 실제 놀이에서는 이것을 당긴다. 결국 전체 줄은 무수한 발들을 가진 지네 모양이 된다. 자, 그래서 머리의 구조, 자, 구조도 역시 여기 설명할 때는 분석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줄은 미리 암줄과 수줄의 구분을 두어 만드는데 앞부분은 머리라고 하는 올가미 모양으로 만든다. 수줄의 머리는 너비가 좁고 암줄의 머리는 수줄보다 너비가 넓다. 이렇게 만든 줄을 연결할 때, 자, 그래서 암줄 사이에 수줄을 끼워 넣는 겁니다. 얘가 더 넓으니까. 자, 연결할 때는 수줄을 암줄 속에 깊이 질러 넣고 이 사이에 나무를 꽂아주자. 자, 빠지지 않게 한다. 비녀목이라고 부르는 이 나무는 수줄을 만든 편에서 준비하는데 놀이 도중에 부러지게 되면 수줄편이 진 것으로 간주한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뭐가 나왔어요? 줄의 구조. 자, 구조는 뭐라고? 분석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체육대회 할 때 줄과 다르네. 자, 줄의 구조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고요. 자, 이 친구가 이 정도 자료를 수집했어.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근데 좀 부족한 것 같아. 더 필요한 거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줄다리기는 언제 시작되었을까? 줄다리기의 유래를 찾아볼 수도 있고 줄다리기 편은 어떻게 가를까? 자, 편 가르는 방식을 찾아볼 수도 있고 자, 줄다리기 놀이를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놀이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고 자, 우리 민족이 줄다리기를 했던 까닭은 무엇일까? 그럼 여기는 줄다리기를 했던 까닭을 찾아볼 수도 있고 우리나라는 줄다리기를 전승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자, 줄다리기를 전승하기 위한 노력을 더 찾아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가 자료를 찾고 이 자료에 어떤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내가 이것을 활용해서 글을 쓸 때 어떤 설명 방법을 쓸 건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자료를 수집하고 내가 쓸 것을 추리는 단계까지가 생성하기고요. 이 뒤에 조직하기 할 때 글에 쓸 때 내가 어떤 설명 방법 쓸지 그때 정할 거야. 지금 아직은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일단 자료만 모읍니다. 자, 찾은 자료 내용 볼까? 자, 여기는 줄다리기의 유래예요. 유래. 아까 첫 번째 질문에 있었죠? 언제 시작되었을까 했습니다. 자, 줄다리기의 기원은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벼농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한강 이남 지역에서 줄다리기가 행사가 많이 이루어졌고 이는 점차 북쪽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 동남아의 벼농사 지역에서도 우리와 비슷한 농경 행사로 줄다리기를 했다고 한다. 자, 그러니까 벼농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한강 이남 지역에서 많이 이루어졌다는 거. 이처럼 동양의 줄다리기는 한 해 농사의 풍년과 복을 기원하는 주술적 성격이 관한 민속 행사로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어. 자, 그럼 여기가 원인이고요. 뭐? 한 해 농사의 풍년과 복을 기원하는 주술적 성격이 강한 민속 행사였기 때문에 원인. 그래서 어디서? 바로 벼농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지역에서 줄다리기가 시작되었다.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부분은 뭐다? 인과 자료 5부가 줄다리기의 편 구성 방식. 자, 우리 아까 두 번째 질문에 있었어요. 편 어떻게 나누지? 줄다리기 편을 가를 때 육지지방에서는 대개 동부와 서부로 나누며 섬지방에서는 상촌, 하촌으로 나누어 상촌은 남자편, 하촌은 여자편이 된다. 그리고 장가, 안간, 총각은 여자편이 된다. 그런데 동부, 서부로 나누면 경상남도, 영산지방에서는 동부가 수줄, 서부가 암줄인데 반하여 전라남도 강진지방에서는 그 반대이다. 자, 여기는 뭐예요? 영상지방과 강진지방, 바로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차이점이 나오고 있죠? 대조. 그러나 어쨌든 결과적으로 암줄이 이겨야 그의 풍년이 된다는 점에서는 같다. 이건 공통점이니까 비교. 자, 그러면 비교 대조의 방식을 사용해서 편을 가르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료 6으로 가볼까? 줄다리기를 전승하려는 노력. 자, 우리나라는 전승협회나 박물관에서 현재와 미래의 줄다리기 연행지에 해당하는 어린이들에게 줄다리기와 관련된 지식, 기술, 의미를 교육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은 정규의 체육 수업이나 운동회에서 줄다리기를 경험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어른과 협력하며 화합의 중요성을 깨닫고 유산이 지닌 가치를 배운다. 더불어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과거에 사용했던 줄다리기 줄을 지역의 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줄다리기 놀이와 관련된 지식, 줄다리기 줄의 제작 방법 등에 관한 정보가 공유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은요. 자, 이 노력들의 예를 들어서 보여주는 예시를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럼 우리 이 부분. 자, 두 번째는 뭐라고? 내용 생성하기.
다양한 자료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고 더 필요한 자료는 없는지 생각해서 더 필요한 게 있다면 더 찾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주제와 관련 있는 자료를 수집했고요. 수집한 자료에서 주제와 관련 있는 내용을 정리합니다. 또 더 필요한 자료가 있는지 점검해요. 자, 그래서 민재가 수집한 자료의 내용과 그 자료에 사용된 설명 방법이 나오고 있는데 자, 자료를 수집할 때는 어떤 자료를 수집해야 할까? 출처가 분명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이어야 돼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최신의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흐르면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수집을 했다면 어디에서 어떤 자료를 찾았는지 출처까지 같이 정리해 놓고 설명하는 글쓰기를 하고 나서 밑에 출처를 밝혀줘야 쓰기 윤리를 지키면서 독자에게 신뢰성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자, 자료에 사용된 설명 방법과 자료 정리했는데 자, 수집할 때 뭐 해라? 출처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그 출처를 같이 정리해둬라.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책 국어사전입니다. 줄다리기의 뜻, 자, 뜻이니까 정의. 자, 두 번째는 신문기사. 자, 줄다리기의 가치. 바로 이러저러한 점에서 원인, 그 결과,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인과였고 자, 누리집 줄의 구조 설명할 때 자, 구조니까 분석의 설명 방법을 사용해 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 다 수집했어.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자, 어떤 순서로 조직할 건지. 자, 세 번째 단계는 내용 조직하기예요. 자, 내용 조직하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이 단계에서 개요라는 것을 작성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설명하는 글은 세 단계, 처음, 가운데, 끝으로 되어 있다고 했고 각 구성 단계에 맞게 내용을 조직해줘야 되는데 이때 자, 순서대로 어떤 내용 들어갈 건지 그리고 어떤 자료를 활용할 건지 그리고 나서 또 뭐 할 거냐면 설명 방법은 어떤 걸 쓸 건지까지 정리가 돼야 돼요. 개요 작성에서는 뭐 해라? 자, 우리 단계별로 들어가야 될 내용, 어떤 자료를 쓸 거고 이 부분에서 어떤 설명 방법 활용하겠다. 요거까지 들어가 줘야 됩니다. 자, 처음에는 우리의 전통 민속 놀이인 줄다리기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흥미, 관심을 불러일으킬 거고 자, 중간 1에서 줄다리기의 뜻과 유래. 자, 우리 아까 줄다리기의 뜻은 정의, 유래는 뭐라고 그랬지? 인과라고 했어요. 자, 줄다리기 하는 방법. 자, 편을 구성하는 방식, 공통점과 차이점. 주로 공통점을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으니까 비교가 많이 들어갈 것 같고 규칙도 공통된 것들 먼저 이야기해 주겠죠? 줄다리기의 가치는 인과라고 했고 노력은 예시라고 했습니다. 우리 앞에서 정리한 거 기억나죠? 기억나지? 자, 앞으로 줄다리기를 보존하고 계승할 것을 당부하면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가운데 부분을 쓰려고 하는데 어떤 설명 방법을 쓰면 좋을까? 정리해볼까? 자, 줄다리기의 뜻. 자, 뜻은 뭐라고? 정의. 자, 줄다리기의 뜻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줄다리기의 유래, 우리 앞에서 있어. 이인과 바로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줄다리기가 시작됐다라고 했죠. 원인과 결과. 줄다리기 편 구성 방식. 자, 지역마다 공통점과 차이점. 자, 공통점 비교, 차이점 대조, 비교 대조. 자,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고요. 줄다리기의 규칙. 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칙 설명할 거면 당연히 비교고 규칙을 순서대로 늘어나. 자, 우리 늘어놓는 걸 뭐라고 하냐면 열거라고 합니다. 쭉 나열해 주는 거, 열거. 자, 줄다리기에 가치, 우리 규칙 나왔고 가치. 자, 가치는 우리 앞에도 있었죠? 이인과. 자,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했고 자, 앞엔 없었지만 전문가의 말을 빌려 쓰겠대. 자, 빌리면 끌어들일 인에 쓸 용, 인용이라고 합니다.
자, 전문가의 말을 빌려오면 신뢰성을 높여줄 수 있죠. 또 줄다리기를 전승하려는 노력. 자, 노력은 예를 들어서 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내용 조직하기. 자,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하는 글의 구조인 처음, 가운데, 끝에 맞게 뭘 쓴다? 조직하기에서는 개요를 쓴다는 게 포인트. 각 내용의 적절한 설명 방법과 자료 활용 계획을 세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개요가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쓸어 가야죠. 자, 초구를 써볼 겁니다. 표현하기. 자, 가운데 부분에 들어갈 내용 중 한 부분을 골라 한두 문단 정도의 글을 써보자. 자, 먼저 줄의 구조. 줄다리기에 사용하는 줄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자, 두 개의 줄을 연결하는 머리, 중심이 되는 몸줄, 사람들이 실제로 줄을 당길 수 있도록 연결한 곁줄로 이루어져 있다. 자, 우리 아까 자료에서는 나뉜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루어져 있다라는 걸 사용해서 분석이라는 게 좀 더 정확하게 나오고 있죠. 자, 분석의 설명 방법. 두 줄을 연결할 때에는 수줄의 머리를 앞줄의 머리에 끼우고 중간에 비녀목이라는 굵고 긴 나무 빗장을 끼운다. 이러한 줄은 멀리서 보면 우수한 발을 가진 지네와 비슷하다. 자, 여기서는 비유를 사용해서 줄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줄다리기의 유래는 인과라고 했는데 줄다리기는 벼농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우리나라의 한강 이남에서 전해진 놀이이다. 중국과 일본, 동남아시아의 벼농사 지역에서도 우리와 비슷한 줄다리기를 농경 행사로 했다고 한다. 이를 보면 줄다리기는 단순히 오락적인 면을 뛰어넘어 이 부분 한 해 농사의 풍년과 복을 기원하는 주술적 성격을 가진 민속놀이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자, 바로 주술적 성격이 원인, 그래서 시작되었다, 결과. 자, 그래서 여기 인과가 사용된다고 볼 수 있고요. 자, 6번. 친구들의 글을 읽고 설명 방법을 잘 활용하여 쓴 글을 골라보자. 자, 학급 친구가 쓴 줄의 구조를 설명한 글이 설명 방법을 잘 활용하여 쓴 글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은 줄다리기에 사용되는 줄의 구조를 머리, 몸줄, 곁줄의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했고요. 또한 줄다리기의 줄을 무수한 발을 가진 지네에 비유했죠. 이 덕분에 줄의 구조를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어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단계는 표현하기. 자,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 개요를 써놨단 말이야. 이 개요를 바탕으로 목적과 주제에 맞게 쓸 거고요. 자,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써줄 겁니다. 자, 우리 글을 쓰는 방법, 계획하기, 예상 독자의 수준이나 흥미 등을 고려해서 글쓰기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예상 독자, 주제, 목적 등을 고려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거고요. 내용 생성하기, 자, 여기는 자료 수집. 내용 조직하기, 자, 처음, 가운데, 끝, 개요를 짤 거예요. 그리고 표현하기. 자, 적절한 설명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표현할 건데요. 사실 마지막에 고쳐쓰기 단계가 나와야 돼요. 자, 고쳐쓰기는 글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고치는 겁니다. 잘못된 걸 찾으려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 내가 글을 쓰는 목적을 더 잘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하는 글이니까 어떻게 고치면 독자가 이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이걸 바탕으로 고쳐쓰기 할 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목이 전체 내용을 아우르고 독자의 흥미를 끌 수 있는지 전체적인 내용에서 주제와 어긋나지는 않는지 문단 간에 체계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고 문단과 문단이 자연스러운지 문단 안에서 문장과 문장의 연결은 어떤지 문장 안에 문법적으로 잘못된 표현은 없는지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그리고 적절한 단어를 사용했는지 등을 보고 고쳤을 건데 우리 여기서 고쳐쓰기가 자세히 안 나온 이유가 있어요. 고쳐쓰기는 3의 3단원에서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배웁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는 고쳐쓰기가 빠져 있지만 3, 4단원을 같이 시험 본다 하면 이 고쳐쓰기는 3의 3이랑 연결해서 이 뒤에 내용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꼭 알아주세요. 그래서 우리 글 쓰는 방법은 계획하기부터 내용 생성, 내용 조직, 표현하기, 고쳐쓰기 5단계고 고쳐쓰기는 꼭 맨 끝에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글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쉬지 않고 계속됩니다. 자, 완성되기 직전까지 하는 게 고쳐쓰기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들어가도록 쓰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일단 여기까지 문제 먼저 풀게요. 우리 지금 적용 보시면 설명하는 글을 쓰는 과정에 따라 한 편의 글을 쓰자. 설명 대상의 특성에 맞는 설명 방법을 활용해서 표현하자. 자, 2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내용 막 되게 중요하다기보다는 같이 지금까지 했던 것의 흐름을 따라가 보시면 되겠어요. 자, 1단계 내용 생성하기 전에 원래 우리 1단계는 뭐가 나와야 돼? 계획하기 먼저 있었어야 돼. 자, 계획하기 하고 나서 내용 생성 갈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다음 질문에 답해보면서 친구와 공유할 정보를 생각해보자 라고 했는데 우리 지금 여기는 계획과 내용 생성이 섞여 나오고 있어요. 자, 친구와 공유할 정보라고 했으니까 이 글의 목적은 정보를 공유하는 거고 예상 독자는 친구죠. 그래서 친구가 예상 독자이고 정보를 공유한다. 이게 글을 쓰는 목적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뭘 찾을 거야? 주제가 뭐냐? 대상, 설명 대상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있어. 자, 설명 대상을 정하고 있어요. 내가 잘 알고 있는 정보는 뭐지? 그 중에 알아두면 가치 있는 정보는 뭐가 있을까? 또 내가 관심이 있고 친구들도 관심 있고 흥미 끌만한 건 뭘까? 이걸 설명 대상으로 정할 거야. 그래서 이 중에서 귀지, 정전기, 클래식 중에 귀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을 쓸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내용 생성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럼 뭐 할 거야? 귀지의 뜻. 자, 우리 뜻만 봐도 청의. 귀지가 생기는 까닭. 자, 까닭 나오면은 이인과 귀지의 역할. 이건 뭐 열거일 수 있겠죠? 쭉 나열하는 거. 귀지에 관해 잘못된 상식. 뭐 예를 들어줄 수 있겠고. 귀지를 파면 안 되는 까닭. 당연히 인과 쓰겠지. 그죠? 자, 그러면 아래로 내려가서 자, 떠올린 것 중에서 자, 담을 걸 넣었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좋은 정보. 자, 어떤 걸 찾아라?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찾아라. 또 예상 독자의 수준에 맞는 정보를 찾아라. 또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여야 돼. 그러니까 내가 검색해서 혹은 책을 찾았을 때 나오는 정확한 정보가 있는 거. 그것을 찾아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는 귀의 구조, 귀지의 뜻, 귀지가 생기는 까닭, 귀지의 역할과 같은 것들을 쓰려고 해요. 그래서 자료를 수집해 봤습니다. 자,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니까 계속 내용 생성 단계죠. 자, 귀의 구조. 자, 귀는 외이, 중이, 내이로 나뉜다. 자, 구조. 자, 이것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분석입니다. 자, 백과사전 찾았고요. 귀지가 생기는 까닭, 귓구멍 속 분비물이 죽은 피부 껍질이나 이물질과 섞여 점액으로 변해서 귀지가 생긴다. 원인과 결과, 인과죠. 귀지의 역할. 귀지는 귀 속으로 들어오는 이물질을 막아주고 귀를 따뜻하게 한다. 자, 역할들 중에서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보여주니까 예시라고도 볼 수 있고요. 쭉 나열하면 열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보통 예시라고 나오니까. 자, 귀지를 파면 안 되는 까닭. 세균이 쉽게 침범하고 만성 외이도염이 생길 수 있다. 역시 인과의 설명 방법. 자, 아래 정리가 들어가죠. 자, 2단계는 내용 조직하기.
자, 조직하기 단계에서 뭐 쓴다? 개요 쓴다. 개요는 설명하는 글의 단계에 맞게 처음, 가운데, 끝의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자, 어떤 내용을 어디에 넣을 거고 각각의 어떤 설명 방법 쓰겠다. 뜻은 정의. 자, 여기서부터 가운데 귀의 구조는 분석, 귀지가 생기는 까닭인과 귀지의 역할 예로 들어 설명할 거고 자, 귀지를 파면 안 되는 까닭 인과 이것으로 마무리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설명 방법 쓸 건지 정리가 다 됐어요. 그럼 뭐 해야 돼? 쓸어 가봐야 되겠죠? 자, 작성한 개요를 바탕으로 설명하는 글을 써보자. 제목, 귀지 자주 봐도 될까요? 자, 전체 내용을 아우르면서 독자의 흥미를 끄는 제목. 자, 그럼 처음 우리 아까 위에 개요랑 같이 번갈아서 보세요. 개요에서 처음에 뭐는 됐어? 귀지의 뜻 넣어줄 거라고 했어. 귀지란 귓구멍 속에 낀 때를 말한다. 자, 귀지의 뜻 나왔죠? 정의. 때라고 하니까 더럽고 쓸데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귀지를 파지 않아도 되는 까닭을 알아보자. 자, 지금 여기 뭐 나와요? 처음이니까 설명할 대상. 바로 중간에 다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처음. 여기까지야. 그럼 여기서부터는 뭐예요? 중간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귀는 웨이, 중이, 네이로 나뉘는데 자, 지금 나눴으니까 분석. 귀지는 웨이에서 만들어진다. 자, 독자의 수준을 고려해서 쉬운 말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웨이는 외부의 침입자를 막는 작은 털들과 수많은 분비샘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뭐 나온 거예요? 자, 귀가. 자, 귀의 구조가 나왔고요. 그리고 분비샘으로 이루어져 있다 했는데 지금 뭐가 빠졌게? 분비샘에서 만들어진 분비물이 변해서 귀지가 생겼다라고 해야 되는데 자, 지금 귀지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귀지가 생기는 까닭이 제대로 나오질 않았어요. 위에 개요랑 비교해서 뭐랬어? 귀의 구조 나왔어요. 자, 근데 귀지가 생기는 까닭, 분비물이 변했다라고 했는데 지금 본문에는 뭐라고만 나와? 분비샘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고 끝났어. 그러니까 추가해줘야 되죠. 바로 이 분비샘에서 나오는 분비물들이 귀지로 변한 거다라는 것이 들어가줘야 되고 그리고 뭐가 나와요? 귀지의 역할. 귀지는 우리 귀를 보호하는 다양한 역할을 한다. 자, 그럼 어떤 역할을 한다? 자, 지금 다양한 역할이라고 해놓고 웨이도에 있는 작은 털들과 함께 귀지는 귀 속으로 들어오는 이물질을 막아주는 역할 하나밖에 안 나왔어. 다양한 역할이라며 여기서 예시 쓸 거라고 했잖아. 근데 역할이 하나밖에 없어? 부족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역할을 좀 더 추가하는 방향으로 있다가 고쳐 써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그럼 이제 끝부분입니다. 우리 아까 개요에서 끝, 귀지를 파면 안 되는 까닭 나온댔어. 자, 귀지는 눅눅한 귀지와 마른 귀지로 나뉘는데 자, 귀지를 눅눅한 귀지와 마른 귀지로 나뉘었어요. 구분이죠. 한국인의 귀지는 대부분 마른 귀지다. 마른 귀지는 파지 않아도 저절로 나오므로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 파지 않아도 된다. 또 귀지를 파게 되면 자 바로 귀지를 파면 안 되는 까닭 두 가지가 나옵니다. 마른 귀지는 파지 않아도 저절로 나오고요. 또 귀지를 파게 되면 세균이 쉽게 침범하고 만성 웨이도움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자 여기가 뭐예요? 귀지를 파지 않아도 되는 까닭 바로 인과가 사용되고 있죠. 주의해야 한다. 자, 그래서 위에 개요에 맞게 글을 썼는데 자 지금 보다 보니까 고쳐야 될 부분들이 좀 보입니다. 어떻게? 바로 웨이, 중이, 네이라고 했는데 이거 좀 쉬운 말로 바꿨으면 좋겠고요. 또 귀지가 생기는 까닭
제대로 안 나왔어요. 보충해줘야 됩니다. 또 다양한 역할 한다고 그랬는데 역할 하나밖에 안 나와요. 이것도 고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쓰고 나면 뭐 하라고? 고쳐쓰기 해야 돼요. 다음 페이지. 자, 점검해요. 자, 그럼 우리 점검할 때 이해하기 쉽게 썼는지, 특성에 맞는 설명 방법을 썼는지, 정확한 정보와 사실인지, 자, 짜임새를 잘 갖추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줘야 되는데, 자, 우리 고쳐쓰기 단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치라고 그랬죠? 자, 이 글에 사용된 way, 중의, 내일을 쉬운 말로 바꾸고, 자,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자, 그러니까 뒤에 귀지가 만들어지는, 귀지가 생기는 까닭이랑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칠 거냐면 사람의 귀는 바깥귀, 가운데 귀, 속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중 바깥귀에는 외부 칠자를 막아주는 작은 털들과 수많은 분비샘이 있는데 바로 이 바깥귀에서 귀지가 만들어진다. 자, 귀지가 어디서 만들어지고 있는지 자, 이것을 설명해 줬습니다. 우리 앞에 자연스럽게 연결하면서 빠졌던 부분이 들어가고 있고요. 자, 보충할 내용. 가운데 부분에 자, 귀지의 역할이 다양하다고 그러고 하나밖에 안 나왔어. 그래서 귀지의 역할을 추가해서 귀지 역할 추가. 귀지는 털과 함께 따뜻한 외투 역할을 하기도 한다 하면서 자, 빠졌던 내용을 추가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얘도 역시 자, 일단은 소단원 아니야 대단원까지 아예 한 번에 다 풀게요. 자, 150페이지까지 풀어주세요.